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라 한참 신혼의 단꿈을 즐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 후 바로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잘 맞아서 결혼 생활은 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당연히 좋았지만 이 모습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설에 어머님 댁부터 갔다가 하루 자고 친정에 갈 거지? 아, 이번에는 어머니가 굳이 오지 말라고 연락 왔더라고. 우리도 쉬는 날 없는데 이럴 때라도 여행이나 갔다 오라고 하시던데? 이참에 제주도나 갔다 올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가야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내심 서운하실 거야. 아니야,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머니도 어디 가실 것 같던데? 집에 잘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제주도 다녀오자. 아니면 처가 들렸다가 가도 좋고.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어머님께 연락 한번 해볼게.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낸다.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아니다. 내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었지. 이제 아범이 내 아들이니? 네 남편이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희는 여행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네가 저번에 TV 보다가 그랬다며. 명절에 저렇게 여행 보내주는 시댁도 있구나. 뭐 아범한테 그랬다며. 그 말 뜻을 내가 모르겠니?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시엠이 아니다. 어머님, 저는 그거 기억도 안 나요. 아범이 뜻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던가 명절에 집에 가기 싫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뜻이야 어쨌든 오지 말아라. 누가 너더러 집에 오라고 사정했니?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네. 어머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시끄럽다. 앞으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너를 잡들이 하겠어?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내 꼴이 딱 그 꼴이구나. 어머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 안 하시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연락 좀 그만해라.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밤 8시. 예의도 없기는. 여보,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님 단단히 화나셨잖아. 응? 나 별말 안 했어. 우리도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거나 그렇게 보내자고 저번에 같이 TV 보면서 당신이 그런 말 했었다고 그랬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머님 댁에 꼭 가기 싫어하는 것 같잖아. 왜 그랬어, 왜? 그런 뜻 아닌 거 알면서. 에이, 어머니 당장은 삐지셨어도 금방 풀리니까 걱정 마.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어머님 저렇게 단단히 화나신 모습 처음 봤는데 괜찮다니까. 남편의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 고부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1년 차에는 시어머니와 큰 문제가 없었고 제게 삐진 모습만 간간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눈치를 보며 더 잘하니 서운하셨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설날에도 당연히 시댁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나 결혼 2년 차가 넘어간 시점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가진 구박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집안 살림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니? 내가 네가 한 반찬들 먹고 기함을 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맛이 좀 없죠. 더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 그게 노력한다고 해결될 것 같니? 너야 그딴 거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내 아들은 아니라고. 네 남편이기 전에 내 귀한 자식이라고.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그딴 걸 먹이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이참에 한식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볼게요. 시끄럽다. 너는 어째 그렇게 말이 많니? 한마디를 하면 아주 열마디를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아? 어머님, 혹시 제가 다른 잘못한 게 있을까요? 오늘따라 어머님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왜? 못돼 먹은 시애미 같아 보이냐? 왜? 내가 너 잡들이 하는 것 같아?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런 거지.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 그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아범 먹일 반찬은 내가 따로 넣어뒀으니까 그거 아범 먹이고 네가 한 반찬은 너 혼자 먹어. 너 내 반찬 먹었냐? 네? 아, 네. 너무 맛있어서요. 너는 네가 한 반찬 먹으라고 내가 하지 않았니? 애써 힘들게 해다 준 반찬을 왜 네가 먹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얘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 나 분명히 말했어. 내 반찬에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집 청소 좀 똑바로 해라. 먼지가 세상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냐?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어머님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러셨어? 그래.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 막 누르고 우리 없을 때 들어가는 거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정말? 아,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또 괜히 말 이상하게 해서 사이 벌어지게 하지 말고 그만둬.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 너무 심하셔. 유치하게 반찬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아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내가 더는 못 지켜보겠어.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당신이 한마디 하면 그거 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 시어머니는 제게 심술나셨던 그 마음을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고 계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꽉 닫혀버린 그 마음을 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내 망설이고 정말 힘겨웠습니다.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본 남편이 여러 번 나서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남편이 나서는 순간 사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러나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저를 괴롭히니 남편은 결국 폭발했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했죠. 어머니,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세요? 집사람이 말리고 또 말려서 여태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장인 장모님은 친자식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뭐야? 걔가 그러디? 내가 지 잡는 게 힘들다고? 또 옆에서 너 조종했어? 어머니, 조종을 하긴 누가 조종을 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저도 제 판단이 있고 듣는 귀에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정말. 뭐야? 그만하세요, 정말? 너 어떻게 이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여태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쟤 하나 때문에 애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고작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이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장인 장모님께는 귀한 딸이고요. 어머니,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유치하게 반찬도 못 먹게 하시고 어머니가 사오신 거면 수세미 하나도 못 쓰게 하시잖아요. 뭐야? 아니 근데 얘가 그뿐이에요. 저 사람이 보내는 선물은 전부 버리시고 이딴 걸 왜 보내냐고 으름장 놓으시고 또 용돈은 용돈대로 받으시고 이건 너무하신 거죠.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내가 열받으니 그렇지. 아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 지 마누라 치마폭에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거기다 애미가 하는 음식이 맛있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딴 걸 밥상에 반찬이라고 올리니 안 웃기겠어? 어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음식에 소질 없으신 거 어머니 빼고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집 가서 왜 배를 채우고 왔을까요? 그래도 어머니고 정성이 있으니 늘 맛있게 먹은 것 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해오신 반찬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성이라면서 어떻게든 먹고 정 힘들면 다시 간에서 내오는 사람이라고요. 뭐야? 너 지금 이 애미한테 말 다 했냐? 늙으면 나가 죽으라더니 딱 맞는 말이네. 네가 언제 애미 음식을 맛없게 먹었어? 그렇게 잘 먹었으면서 나더러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함부로 해도 안 참을 거고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앞으로는 안 참을 겁니다. 뭐야? 아니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애미가 만만하냐?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바쁘니? 괜찮아요, 어머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다. 나도 내 음식 맛없는 거 알고 부족한 애미란 걸 알아서 너한테
자격지심을 느낀 것 같아. 아범을 빼앗긴 기분도 들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네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마음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 부족한 게 많아 늘 배우고 있잖아요. 어머님께 배울 점도 너무 많고요.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못난 시엠이 받아줘서 고맙다. 놀랍게도 남편이 폭발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는 그 말씀이 왜 이리 아프던지요. 지금은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올 여름에 출산 예정인데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살면서 힘들고 불편한 일, 또 서운한 일이 생기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속 시원히 털어놓는 고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10개월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를 함께 다니며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로 지냈어요. 그런데 8년의 연애 끝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매몰차게 버리고 갔던 나쁜 인간이죠. 그럼에도 남편을 잊지 못하고 3년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 정리를 시작했는데 남편으로부터 파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국 결혼을 했죠. 저런 남자를 왜 받아줬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그놈의 정이 뭐라고 저 사람이 아니면 저는 결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사리한 결혼이지만 고작 10개월 만에 온 집안이 박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가볼까? 집이 코앞인데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나몰라라 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 아무튼 착한 건 알아줘야 해. 그럴 시간에 오랜만에 데이트나 하자.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고 근교라도 다녀오자. 어머님, 우리 아니면 어디 가지도 않으시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아니야. 우리 엄마 적적할 사람이 아니야. 요즘 심심할 틈도 없으실 거고. 응? 왜 심심할 틈이 없으셔? 우리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아는 사람도 없으실 텐데.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신경 쓰지 말고 데이트나 하자. 그래? 그럼 저번에 내가 가고 싶다 했던 그 집 기억나지? 거기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할까? 그러던가. 응, 그럼 예약할게. 어머님, 잘 계시는 거죠? 별일 없으시고요? 응. 어머님, 주말에 들리려 했는데 내일 갈까 싶거든요. 내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 아니다. 아유, 나 빼고 먹어라. 나 요즘 바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불쑥 찾아오지도 말고.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그이도 어머님 바쁘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별거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이참에 말하는데 우리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와라. 네, 당연하죠. 그래, 그럼 들어가라. 네, 어머님, 쉬세요. 어쩌지? 회사에 일이 생겨서 주말에 데이트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일? 그게 출장까지는 아닌데 지방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당일에 바로 오긴 할 거야. 식당은 어쩌지? 예약하기 어려운 곳인데. 친구랑 갔다 와. 알겠어. 자기야, 일 잘 보고 있지? 응. 왜? 친구랑 갔다 왔는데 세상에 여기 포장이 가능하더라고. 맛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머님 거 포장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네. 그래서 뭐 엄마 집에 그냥 찾아가려고? 그래야지. 이거 드려야 하는데 저녁에 드시라고 시간 맞춰서 포장했거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엄마한테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순서지. 엄마도 싫어하실걸? 연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가는 건 실례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먹어. 엄마 진짜 싫어할 거야.
그런가? 알겠어. 우선 연락 더 해보고 안 받으시면 그렇게 할게. 절대 그냥 가지 마. 엄마 싫어해. 참 이상했어요. 저희 부부랑 근처에서 살고 싶다며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시어머니셨고 어머님 집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을 긋는 게 느껴지더니 남편까지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였다면 포장한 걸 제가 먹고 말았을 텐데 이날은 꼭 시댁에 가보고 싶었죠.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글쎄 웬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그 여자를 뚫어지게 보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바로 남편과 파혼한 그 여자였습니다. 편한 잠옷바람으로 시댁문을 열어주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갓난아기를 안고 누구냐며 나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고 연락도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해명할 시간은 줘야지. 해명할 시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오해할 만했어.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 똑바로 해. 그래, 솔직히 다 말할게.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혼자 애 낳아서 키울 거라는데 어떡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때라도 나한테 말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저 여자가 왜 잠옷바람으로 어머님 댁에 있는데? 그게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너무 힘들어해서. 그리고 엄마도 애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당분간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 여보,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진짜야.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온 가족이 나한테 숨긴 거네? 재밌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여보, 정말 오해라니까. 나 애엄마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진짜야. 우리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니 손주한테 약할 수밖에 없잖아. 제발 이해 좀 해줘. 애 엄마? 손주? 이 미친 인간아.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해?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당장 이혼 서류 집어던져도 시원찮으니까. 어머님 집에 저런 걸 숨겨두셔서 저 못 오게 하셨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 네가 놀랐을 거 이해하고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니? 애는 이미 태어났고 내 손주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며 지내니? 그래서 말인데요. 그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편히 사시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대신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지금 사는 집 빼셔야 해요. 딱 일주일 드릴게요. 새 며느리랑 손주랑 아들놈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뭐야? 저는 괘씸해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게 싹싹 빌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과 남편을 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으신 형편이라 생활비에 집까지 제 돈으로 다 해드렸거든요. 그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 역시 빈털털이었기에 저 집구석에서 돈 나올 구멍은 없었죠. 저 여자도 제 재력을 남편의 재력으로 착각하고 빌붙었던 건데 실체를 알고는 애까지 놓고 도망갔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는 저 순간에 감정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뒤돌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에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12년 내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죠.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도 맞벌이를 했지만 잔병치레가 잦은 탓에 결국 퇴사를 결정하고 전업주부로 사는 저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 괴롭힌다, 힘들게 번 돈을 네가 뭔데 함부로 쓰냐는 말들을 숨쉬듯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현모양처로 남편 내조만을 하길 바라셨던 분이셨고 여자는 늘 조신하게 살며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강조하시던 시어머니의 놀라운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아빠,
오늘 퇴근하고 올 때 마트 들려줘. 우유, 콩나물, 두부, 식빵, 오렌지 주스 좀 부탁해. 알겠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아, 참. 이번 12주년 결혼 기념일에는 오랜만에 여행 다녀올까? 동석이 집에 맡기고. 둘이 제주도나 부산 갔다 오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께 맡기면 말 나올 텐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 에이, 날이니만큼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했잖아. 오랜만에 휴식 겸 여행 다녀오자. 이럴 때는 또 남편밖에 없구나 싶네. 나 우울하다는 이유로 요즘 예민하게 굴었는데 고맙고 미안해. 한평생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온종일 집에 갇혀서 육아에 살림만 하는 거 참 힘든 일이라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솔직히 처음에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독 당신만 힘들어하나 언제까지 저럴까 싶어서 답답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준 것 같더라. 누가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줬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그래, 알았어. 숙소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주말에 떠날 준비나 해. 이번 주말에 동석이 맡기고 여행 간다는 게 사실이냐?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시부모는 주말에 애나 보고 있어라. 뭐 그런 소리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뭐 이제 와서 동석이 데리고 간다는 소리냐? 내가 언제 애 맡기는 걸로 뭐라고 했니?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시애미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니? 아, 네, 어머님. 저희 생각이 정말 짧았어요. 저희가 데리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일 보세요. 알았다. 네 시아버지 난리도 아니니까 동석이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렇게 되면 내가 나가는 게 난감하잖아. 오랜만에 지인이랑 1박 여행 가는 건데 네 시아버지 등살에 내가 살 수가 있겠니? 어머님, 제가 아버님께 따로 잘 말씀드릴게요. 데리고 오라고 그냥. 더 말하지 마. 평소 두 분께서 아이를 워낙 좋아하셨기에 저희가 집에 있어도 자주 시댁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날은 유독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난감했죠. 물론 저희 부부가 놀러 가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희 생각만 했구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 했지만 시아버지 호통에 결국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너무나 불편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어머님이 여행 가시는 것에 차질은 없도록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행이 이런 여행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예, 우선 진정하고 내가 서울 올라가서 다 해명할 테니 아범이랑 특히 네 시아버지한테는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알겠어?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거 불륜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동석이 맡기는 것도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아버님이랑 아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 이거 못 넘어가요,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네가 뭔데? 어디서 시애미 사생활에 참견을 하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나중에 수습할 테니 제발 입 다물고 있어. 수습은 지금 하셔야죠. 그분이랑 여행 더 즐기셔야 하니 우선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아범한테 말할 거고요. 아까 제가 찍은 두 분 사진도 보여줄 거예요. 외도는 용납할 수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나서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요. 아범한테 보여주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내가 말했다, 너. 그냥 너무 외로워서 잠깐 그런 거지. 정리할 거야. 정리하려고 온 여행이라고.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는 늘 처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다못해 마트에서 장 보다가 친절 베푸는 남자만 봐도 어디서 웃고 있냐고 해프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니? 그리고 지금 네 말은 내가 처신을 똑바로 못했다는 거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꼭 이렇게 뒤집었어야 했니? 내가 아범한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결국 이 사달을 만들어? 그래, 이 늙은 시엠이 집구석에서 쫓아낸 심정이 어떤지 어디 드러나 보자.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범이 바로 쫓아갈 줄은 저도 몰랐지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니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이게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고 있어? 너 어디 한번 해 보자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한다고 하시던데 저한테 이러실 시간에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자기 가정 두고 다른 마음 품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연락도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 늙어서 한 푼도 없이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네가 아범이랑 저 양반 좀 구슬려 주면 안 될까? 너도 이 늙은 시애미가 쫓겨나길 바라진 않잖아. 어머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도 관계 정리를 안 하셨다면서요. 솔직히 더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다. 정말 정리할 거야. 그러니 제발 좀 도와다오. 내가 당장 갈 곳이 어딨니? 예, 동성어머마, 나 좀 살려다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괘씸하여 이혼 언급은 하셨어도 그간의 세월이 있으니 눈 감아 주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죠. 상대 불륜남에게 상간남 소송도 하시고 어머니에게도 유책 배우자로 책임을 물게 하셨습니다. 어머닌 그나마 쥐고 있던 돈까지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셨죠. 현재는 시골집에서 홀로 살고 계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니 결국 상간남도 어머님의 손을 놓으셨더라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셨지만 남편의 완강함에 대답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세가 있으시니 짠한 마음도 있어서 적당히 도와드리려 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시는 걸 보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람. 결국 습관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에 아직 아이가 없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고 흔히 말하는 싹싹하고 다정한 아들 같은 사위였어요. 첫째 사위인 남편은 딸자매를 키우던 저희 부모님께 든든한 아들 같은 역할을 해줬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 역시 남편에게 많이 기댔고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 주말에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금 쉬엄쉬엄 일하지 그래. 그 회사는 당신 말고 일할 사람이 없어? 돈 많이 준다는데 해야지.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당신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행운이고 내 운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복 받았지. 다들 나한테 그러거든. 남편 잘 얻었다고. 그래, 알겠어. 나 일하고 이따가 연락할게. 근데 여보, 바쁜 건 알겠지만 요즘 너무 소원한 거 아니야? 다들 부럽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보면 부러울 게 없잖아. 하, 내가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당신 너무 꿈꾸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속 편한 소리 좀 그만해. 솔직히 맞춰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뭐라고? 말 그대로야. 당신이 워낙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최대한 맞춰주는 건데 솔직히 좀 힘들어. 현실적으로 살았으면 해. 내가 뭘 감성적이었다고 그래? 됐어. 이럴 시간 없고 일해야 해. 답하지 마. 남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았지만 4년 차쯤 되었을 무렵 어딘가 모르게 변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며 제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제가 충격받을 일은 더 남아 있었죠. 당신 최근에 우리 언니랑 연락한 적 있어? 없는데? 당신 언니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둘이 종종 안부 연락하니까 물어본 거지. 이상하게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 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무슨 일이 있나?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내가 당신 메모장이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말해.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야 지금? 요즘 툭하면 짜증내고 무슨 말을 못하겠네 정말. 안 그래도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야 해? 나랑 관련 없는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당신 진짜 못됐다. 언니한테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됐어. 여보, 어쩌면 좋지? 언니가 암이래. 다음 주부터 일 관두고 치료할 거래. 정말 어떡해? 뭐야? 아니, 갑자기 무슨 암이야?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뭘 어떻게 하기로 해? 아니, 암이면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확인해봤거든. 실비보험이 있긴 한데 어디까지 보장이 될지 모른다네. 수술비는 보장받을 것 같은데 입원 치료비랑 항암 치료는 또 제외라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렇겠지. 괜찮으시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나도 가봐야겠네. 음. 그래서 나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언니 간병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리고 우선 돈 있는 거 좀 보태주고 싶어.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그거 치료 길어지면 돈 많이 들 텐데 부부간에 상의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그리고 이게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식구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야지. 처형 돈 잘 벌지 않았어? 모아둔 돈 없대? 언니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해준다 하겠어? 당신 설마 병원비 아깝다고 하는 말 아니지? 지금 선 넘을 것 같으니까 말 조심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님 수술하시고 내가 몇 달이나 간병했던 거 잊었어? 알고 있지. 그땐 고맙다고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 생기면 뭐든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 되니까 싫어? 그때 내가 어머니 간병하고 고생한 거 돈으로 다 따져볼까? 아니야 그런 거. 그래 알았어. 처형 위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제가 몇 달간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거든요. 남편은 일 때문에 간병할 상황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쉬면서 혼자 거동 못하시는 어머니 똥오줌까지 치우고 고생고생을 했어서 남편도 그건 참 고마워했었죠. 그래서 제 결정에 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언니 간병을 하시고 저는 언니 병원비를 대며 가족들 모두 언니의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늘 언니를 찾아가 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제가 아픈 언니 챙기느라 바쁜 동안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간병하는 동안 당신은 그딴 짓을 하고 다녔구나. 여자들 사이에 껴서 돈 써가며 노니까 좋디? 그동안 왜 이렇게 야근이 많은가 했더니 고작 이런 짓거리 하느라 그런 거야? 넌 사람도 아니야.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는 당신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마.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보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보, 이번이 처음이었어. 진짜야. 나도 이해를 좀 해줘. 당신 바빠서 집에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웃기지 마. 이런 상황에도 그런 곳 다니는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 당신 아이 갖기 싫어한 것도 결국 더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처음이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언니 때문에 참는 줄이나 알아. 아니, 연예인들도 이런 스캔들 한 번씩은 생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이혼하니? 왜 너만 유난이야? 뻔뻔하기는. 말도 섞기 싫으니까 제발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그렇게 언니 걱정만 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신약도 써보고 다른 치료 방법들도 찾아봤지만 언니에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닌 결국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35이었어요. 정신없이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49째 날 저희는 다 같이 친정에 모였습니다. 하필 엄마 생신날 언니가 떠나면서 엄마는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어요. 생일 파티는커녕 가족들끼리도 어떤 위로도 나누지 못했죠. 그래서 그날이 언니를 보내고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도 처가 눈치는 보이는지 저를 따라왔었죠. 야, 이 미친 인간아.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 그래도 병원비 많이 들었었는데 잘 됐네요? 언니가 죽었는데 제정신이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잖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사람을 그렇게 패냐? 넌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무슨 억하 심정이 있길래 우리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일부러 그랬겠냐? 분위기가 서먹해서 그런 거지. 넌 더 맞아야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부모님한테 네 놈이랑 이혼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 이혼 소장 뭐냐? 나 이혼 못해. 당신 아버지가 때리는 걸 내가 왜 참고 있었는데? 이혼하면 나 당신 아버지 고소할 거야. 그렇게 별짓 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넌 아직도 나랑 살고 싶니? 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또 아버지 앞세워서 그러냐? 어? 들었겠지만 고소할 거면 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아빠 말대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아빠가 매일 찾아갈 수도 있다더라. 아니야. 알겠어. 알겠다고. 헤어지자. 이혼해. 그렇게 전해드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 진짜 전형적인 찌질한 강약 약강이구나? 그래. 고맙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고 4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막판까지 얼마나 추접한지 남편은 제가 언니 병원비를 댄 게 잘못이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가족 간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며 법정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런 놈이랑 몇 년이나 연애를 하고 4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았고 마음을 다독이며 살고 있습니다. 인성 파탄난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술집 다니던 게 걸려서 난리가 났다던데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네요. 아직 전 언니를 잃은 아픔과 이혼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 지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좌절하지 않고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를 품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체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한 10달, 그리고 출산 후 지금까지의 삶은 여태껏 살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제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며 20kg 가깝게 체중이 불어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제게 지방덩어리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오늘도 늦어요? 웬만하면 오늘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나한테 살 좀 빼라고 구박만 하지 말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그래야 살을 빼던지 하지. 핑계 좋다 좋아. 그럼 다른 애 엄마들은 애 키우면서 어떻게 몸매 관리하냐? 당신이 살 못 빼는 이유는 하도 돼지같이 먹어서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말 좀 가려서 해. 와이프한테 돼지같이 먹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날 그렇게 무시하는데 누가 날 존중해 주겠냐고. 존중? 당신 꼴을 봐봐. 존중을 하게 생겼는지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싶어서 쪘어? 이럴 줄 알았겠냐고. 내가 임신했다고 뭘 막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살쪄서 나도 나름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마음 편히 먹어본 적도 없어. 그럼 뭐해. 결국은 이렇게 돼지같이 퍼진 아줌만데. 내가 연애 때도 말했지만 난 살찐 여자랑 절대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 빼. 안 그러면 못 살아.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지난주에 네 덩치 보고 놀랐다고. 당신 진짜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당신 살찌고 나서부터 냄새 나는 거 알아? 살찌면 원래 땀이 많아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옆에 오면 냄새 나서 싫다고.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살쪄서 냄새가 나는 거겠냐고. 애가 떨어지질 않으니 온종일 씻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샤워 좀 하게 애 봐달라 하면 당신 뭐 하는데? 무시하잖아. 이틀이 뭐야? 3일 내내 못 씻고 애만 보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 관리해라. 결혼했다고 퍼지는 거 용서 못하니까. 너희 김치 아직 있지? 네, 어머니. 한 포기 남아 있어요. 뭐? 김치 준 게 언젠데 벌써 한 포기만 남았어? 너희는 집에서 김치만 먹고 사니? 세상에.
아범한테 물으니 한 통은 남아있을 거라고 잘 먹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그 많은 걸 네가 혼자 다 먹었다는 거야? 어머님, 아범은 살림을 잘 모르는데 김치가 얼마나 남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혼자 다 먹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걸 모르고 말하겠어? 평소에 네가 먹는 양을 아는데 뻔하지 뻔해. 안 봐도 비디오지.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살 빼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이제는 하다 하다 뒤룩뒤룩 살찐 며느리 살 빼는 걸 응원해야 하니? 네가 찐 살인데 왜 나한테 그러니? 네가 살을 빼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막말로 아범이 새 사람 들인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못할 게 뭐니? 막말로 네가 미련하게 살찐 걸 왜 나랑 아범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 너 내가 경고하는데 이혼당해서 처절하게 살기 싫으면 관리해라. 그리고 이번 김치는 아범 먹을 양만큼 보낼 거니까 너는 먹지 마.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은 서슴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걸로도 부족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저 돼지 혹은 그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존감이 무너지고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 저는 피폐해졌습니다. 더는 힘이 나지 않았고 일어설 힘이 아예 없었어요. 결국 저는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찾기로 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보여줬습니다. 나 오늘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운동하고 올 거니까 와서 애 봐. 뭐라고? 미쳤어? 왜 미쳐? 슬기는 당신 애가 아니야? 애 아빠가 본인 자식을 보는 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정말.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건데? 내가 삐딱선을 탔어? 웃겨 정말. 살 빼라며. 살 빼고 예전에 내 모습을 찾을 거니까 협조해. 싫으면 말아. 어머님 집에 애 맡길 거니까. 도대체 애 보면서 살을 왜 못 빼냐고. 한심해 죽겠네. 난 분명 말했어. 너 갑자기 찾아와서 애를 놓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안 데려가? 네, 어머님. 아범한테는 말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저 매일 그 시간에 운동할 거예요.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 살을 빼든 뭘 하죠. 안 그래요? 아범이 안 봐주면 앞으로 늘 어머님 댁에 맡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근데 이게 버릇없이 어디 시애미한테 통보를 하고 있어? 너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살 빼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시고는 뺀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봐주지만 앞으로는 안 돼. 글쎄요. 그건 아범이랑 말씀하세요. 집구석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애 두고 살 뺀다는 핑계로 대체 뭐 하고 다니니? 아니, 이젠 답도 안 하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고!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기계야? 그리고 나한테만 살 빼라고 할 게 아니지. 당신 배 좀 봐. 당신도 아저씨 같아서 싫어. 앞으로는 집에서 건강식단 말고는 안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 다시 말해줘. 나한테 돼지나 모내할 시간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나 빼라고. 결혼했다고 퍼지지 말고 매력 없으니까. 어머님, 저희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집에 이런 반찬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주지 마세요. 다시 어머님 댁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안 주셔도 돼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너 먹으라고 보냈어? 아범 먹으라고 보낸 거지? 어머님, 아범도 관리해야 하니까 주지 마세요. 살 뒤룩뒤룩 쪄서 미련하잖아요. 배가 무슨 만삭배도 아니고 퍼지는 거 별로잖아요. 얘 좀 봐.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 생각하셔서 살 좀 빼셔야죠. 안 그래요? 무릎 관절이고 안 아프신 곳이 없잖아요. 그게 다 비만 때문이에요. 어머님도 관리 좀 하세요. 여보, 살 빼는 것도 좋은데 집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신경을 안 쓴 게 뭐가 있어? 애를 안 봤어? 살림을 안 했어?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밖으로 도는 것 같아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도 않고. 요즘은 내 옆에서 잠도 안 자잖아. 당신 같으면 당신처럼 퍼진 아저씨 옆에서 자고 싶겠어? 손끝만 닿아도 소름이 끼치거든?
그러게, 나한테 구박할 시간에 살이나 좀 빼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양심껏 좀 빼봐. 내가 그전에 그랬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도 반성하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잖아. 됐어. 그런 말 할 거면 더 말하지 마. 나는 솔직히 당신이랑 어머님이 결혼 후 내내 줬던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마. 원래 나한테 하던 대로 해.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 참 웃기지 않아? 그렇게 욕하고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사랑을 달라는 당신 태도 난 웃음밖에 안 나네.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때는 정말 그래. 살찐 내가 너무 싫었겠지. 근데 그런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자격 없잖아.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현재 5개월 만에 1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을 빼면서 그간 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더욱 당당한 자세로 나갔었고, 현재는 감량 후 더욱 당당하게 지내니 찍소리도 못합니다. 남편은 예전 모습을 되찾은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간 소갈이했던 마음과 괘씸함 때문에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며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먼 훗날 웃으며 이 얘기를 할지 혹은 홀로 서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바닥까지 내몰며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로 어쩌면 신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제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제게 기생을 하시며 끝도 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너 집안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 외우고 있어? 내가 테스트 좀 하려는데 자신 있어?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라면 네가 다 챙기는 게 맞잖아. 안 그래?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사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제삿날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쩌죠? 뭐? 여자가 출장을 간다고? 너 출장 간다는 소리 맞지? 그걸 아범이 허락했냐? 네, 그럼요. 아범도 알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가요. 뭐? 출장 가는 걸 허락했다고? 몇 박인데? 1박 2일이요.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유부녀의 임산부가 남정네들이랑 섞여서 1박을 하겠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근데 일 핑계로 헛짓거리 하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당연히 남자, 여자 숙소 따로 쓰고요. 각자 일하러 가는 회사 동료들이에요. 시끄러! 행실이 어떨 줄 알고 내가 너를 믿어? 요즘은 여자들이 그렇게 바람핀다고 하더라. 돈 번다는 핑계로 밖에서 헛짓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어머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네가 출장 가면 아범은 누가 챙겨? 밥이고 뭐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얘가 가만 보니 생각머리가 없네. 내가 아범을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라면 하나도 지 손으로 못 끓여 먹게 키웠어. 그런데 너 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범이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속이 다 뒤집혔다. 어머님, 그 나이에 라면 하나 못 끓여 먹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생도 혼자 끓여 먹는 게 라면인걸요? 어머님이 너무 과잉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뚫린 주둥이라고 말도 많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출장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넌 뭐가 그렇게 매사에 할 말이 많아? 이러니 내가 너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님이랑 이렇게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저를 미워하시는 게 속상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시끄러워! 네가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뻐해 주지. 너 시집 오고 출장을 대체 몇 번을 간 줄 알아? 거의 매달 출장 간다고 집 비우는데 그게 여자가 할 짓이야? 어머님, 저도 이렇게 배부른 상태로 이리저리 다니는 거 힘들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나가는 돈도 있지만 솔직히 어머님 용돈도 부담이거든요.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야, 유세는.
너 지금 그깟 돈 쥐어주고 생색내냐? 어머님, 그깟 돈이라뇨. 거의 한 사람 급여를 매달 드리고 있는데요. 시끄럽고 내가 하라는 대로 똑바로 해. 성질 긁지 말고 알아들어. 너 내가 가족들 앞에서 말을 못했는데 와서 졸지를 않나. 음식은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고 그 꼴이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내가 분명 제사는 정성이라고 직접 만들라고 했지? 어디서 감히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 알아서 하라고 했지. 사서 올리라고 했어? 내가 살다 살다 제사 음식을 사오는 골빈애는 처음 봤다. 내가 아주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고. 어머님께 도와달라 했는데 절대 싫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회사 업무 끝내고 가야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이게 근데 지금 너 대드는 거냐? 어쩌다가 이런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대체?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 말이 곧 법이라고 다 알겠다 했고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요, 어머님. 만삭인 며느리가 일까지 다니는데 혼자 준비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께 너 벼락 맞게 해달라고 빌 거야. 넌 큰 벌 받을 거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더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너 어디 두고 보자. 당신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집에 모셔와?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데? 아, 미안. 서프라이즈 한 건데 놀랐구나.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당신 곧 출산인데 일도 하고 힘들 거라고. 집안 살림도 해주시고 애 태어나면 좀 봐주시겠다고. 너무 감사하지. 감사? 아니,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나 어머님이랑 못 살아. 절대 못 산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시고 용돈을 그렇게나 드리는데도 부족하다면서 돈 좀 달라고 하시더라? 살림해주는 값이라고 하시던데?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에이, 뭔가 착각했겠지. 착각은 무슨.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당신은 정말 내 생각을 아예 안 해주는구나. 나 너무 힘들다고 정말로. 내가 이런 말 한 적 없을 텐데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 그런데 고생한다.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 만삭인 몸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임신하면 호르몬 영향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던데 정말이네. 당신도 호르몬의 노예인가 보다. 엄청 예민해 지금. 나 어머님이랑 못 살아. 절대 못 산다고. 내가 이딴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친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어머님 용돈 200만 원씩 못 드려. 그렇게 알고 당신도 내 말 따라주면 좋겠어. 돈을 갑자기 못 준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도 가운데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다고. 왜 그걸 몰라 정말? 당신이 임신한 건 알지만 너무 예민하다. 적당히 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허락도 없이 합가를 시도했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돈을 요구하셨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벌어진 일에 안 그래도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멍청하게 그렇게 살았죠. 너, 내가 산후조리 해주겠다는데 굳이 비싼 조리원에 들어가질 않나. 집에 오라니까 친정으로 가버리는 건 무슨 경우니? 어머님이랑 있다가는 산후조리 절대 못할 거 알고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근데 돈 귀한 줄 모르고 헛돈 쓰고 있네. 너는 무슨 임신이 벼슬이냐? 권력이야? 여자면 다 아는 게 임신인데 혼자 유난 떨고 있네. 정말 우리 때는 산후조리원 그딴 것도 없었다. 어머님,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제 돈 벌어서 저한테 이 정도도 못 쓰나요? 여태껏 어머니랑 아범한테 쓴 돈이 얼만데 전 이것도 못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벼슬이고 권력 행사하는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란 이유로? 뭐야? 어머님은 인생 날로 드시잖아요. 며느리가 주는 용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며느리나 까내리고 참.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네,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네요, 맑아. 제가 여태껏 아기 때문에 참았는데 아기를 위해서라도 당신이랑 연 끊어야겠어요. 저기요, 아주머니. 공짜 좋아하시면 대머리 됩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시면 당신 아들도 똑같이 버려버릴 거예요. 뭐야? 너 정말 미쳤어?
저는 이날 이후 시모랑은 연을 정말 끊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슬슬 보며 다시 사이를 회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시모랑 다시 연락하는 순간 저는 이혼하겠다고 해서 남편만 왕래하며 살고 있어요. 시모는 제가 용돈을 끊으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